네, 2023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한 설명은 살짝 드렸고, 가격 확인 없이 지금 온체인 분석들 어떤 거 올라왔는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요 밑에 요 기능, 킥테이크 보실 일이 있으신 분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른다, 내린다 투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석을 보고 사람들은 하락을 더 많이 점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에 반대 매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분석에 대해서만 그냥 그렇게 느낀다고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어떤 분석이든 상승 하락이 일관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에 따라서 되게 요 값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크립토 매부시미님이 올려주신 1월 30일 어제자 분석입니다. 저도 요즘에 스테이블이 인플로우가 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자체의 이런 리저브나 그 인플로우 트랜잭션보다는 저는 탑10 인플로우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로우가 고래가 들고 온 분율이 되게 높은 거, 그게 좀 가격 변동성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걸 보고 있고, 요번 상승장이 도래할 때,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스테이블 입금이 계속해서 찍혔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특징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입금이 찍힌다는 거는 고래들의 입금, 그래서 제가 보는 탑10 인플로우 쪽에서 여러 번 찍혔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찍히는 게 지금 마지막 찍힌 게 언제였냐면 1월 30일에도 찍혔습니다. 탑10 값이 저는 보통 4천만 불을 체크를 하는데 그날은 1억 5천 불이 1시간에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1억 5천 불이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왔어요. 이것도 또 의미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변곡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앞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시장에 저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스테이블 코인 디파지팅 트랜잭션이 줄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All Stablecoin Exchange Depositing Transaction 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체 트랜잭션을 보는 겁니다. 입금 트랜잭션 수가 줄고 있다. 이것은 사실 고래의 관심도 줄지만 개미의 관심도 줄 때 사실 트랜잭션 수라는 건 저는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개미의 그 개미들이 얼마나 달라붙고 있나를 좀 더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1월 중순부터 쭉 올랐을 때 이게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좀 재밌는 광경이 아닌가. 저의 개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X 콜랩스 이후에 이 사람이 쓴 거 읽어보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돈을 뺐어요. 하지만 그 뒤로 프라이스는 그 스테이블, 가격은 스테이블 했었고 굉장히 오래. 스테이블 디파짓 같은 경우도 이렇게 12월에서 요 1월 중순까지는 쭉 늘어났었어요. Right now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ice, stablecoin, deposit.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확 오를 때는 스테이블코인이 도리어 입금 트랜잭션이 줄었어요. Of course, this is not the only one indicator which we need to check.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유일한 인디케이터는 아니지만은 예, 연준의 미팅 will be held within this week 이번 주에 열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 또 이런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high volatility within this week. However, we need to be careful since there is not much dry powder coming into exchanges anymore.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우리가 큰 변동성을 보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거래소로 더 이상 그 드라이 파우더 화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드라이 파우더 그 마른 가루가 예,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드라이 파우더가 뭔 뜻일까? 아무튼 간에 예, 제가 볼 땐 그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 트랜지션을 보는 건 좀 더 개미 입장에서의 의미가 있고, 오히려 요 지점들에서 고래들은 계속해서 입금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탑10 인플로우에서 저는 보일 수 있었다 하기 때문에 이분의 분석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값도 어떠한 유의미성을 갖겠지만은 요게 진짜로 좀 이게 역상관관계가 있는 건가는 저는 조금 더 진행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즐리님이 1월 29일에 올린 분석입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은 분이 들으시는구나.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데 늦게 들어와서 다음부터는 좀 진짜 책임감 갖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e historical pattern repeat itself?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이 또 반복될까요? 라고 올려놓으셨네요. 23년 초반에 비트코인은 has managed to gain 25%. 그래서 2023년 초반에 이 부분 25% 오른 걸 이야기하는가 봐요. Reducing the supply loss from 50% to 30%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데 supply loss가 예, 요게 120일 MA 값으로 봤을 때 50%에서 30%로 줄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요거 MA를 걸어놔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서플라인 로스는 어디 갔지? 네, 값을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예, 요거는 지금 안 보이네요. 요 차트에서는. The last time this metric touched this level was in April 2022. 그냥 그걸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 열어봅시다. supply loss 퍼센트를 열어봤습니다. 예, 여기가 퍼센트거든요. 요 값을 잘 보셔야 되고요. 2023년 1월 값이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53% 1월 초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왔을 때가 28% 지금이 32% 그러니까 이분의 말대로 50%에서 한 30%까지 진짜 떡락을 했네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 생성됐을 때 가격 UTXO가 생성됐을 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 손실인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은 사실이고요. So last time this metric touched this level was in April 2022. 그래서 hovering around 해서 41.3K였다. 그래서 자, 요 값 30%대를 찍었던 예전 가격을 보자. 라고 해서 네, 요 가격을 찍었던 때가 2022년 4월경 여기 30% 찍었을 때였대. 보시면 42K 정도였네요. 진짜로. 요때의 서플라인 로스가 이 정도였는데 예, 30% 정도일 때 42K였는데 지금은 서플라인 로스가 23K에서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되게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손실 비중이 적은 거예요. 예, 희한하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가서 by adding the 예, 그래서 120일 하고 365일 2평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했을 때 이 패턴을 보면은 long-term investor emerges 그래서 예, 롱텀 그 투자자들이 예, emerge 하는데 이제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게 120일 그 2평이 지금 365일 2평을 패스할 때 그래서 2015년 여기 요 자리 그래서 120일이 노랑이고요. 그리고 365일이 파랑인데 그래서 노랑이 파랑을 교차해서 가는 지점 아래로 교차해서 가는 지점이 요 15년, 19년, 20년 요때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 요때들은 항상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기간이었다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그 브레이크아웃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 노랑이 지금 파란선 밑으로 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예, 만남이 닫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요때 같은 경우 2022년 초반 이렇게 페이크 자리도 있었죠. 예, 그래서 옐로 라인이 지금 블루 라인에 어프로칭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값은 한번 예,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서플라인 로스에다가 프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경과가 보이면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예, 낙주님이 14시간 전에 올린 분석입니다. CDD가 예, variability 그래서 변동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인디케이터를 보고 있다면은 you can also see the direction. 그래서 변동성이 많을 때 CDD가 높고 그래서 다른 인디케이터를 보면 그 변동성의 방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곡점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CDD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롱텀 월드의 무브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어떠한 손바뀜이 일어날 때, 무브를 통해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은 사기만 한다, 팔기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기만 하거나 팔기만 하는 건 없죠. 원래 손뼉은 마주쳐야 예, 거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팔 때 누군가 대량 산다 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롱텀홀더의 물량이 쇼텀홀더로 이동한다든가 뭔가 그러한 유의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CDD 자체는 여기 말대로 변동성의 지표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롱텀홀더, 장기홀더가 이동을 많이 할 때 이렇게 CDD가 솟는데요. 하지만 appearance of CD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ice will fall.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솟고 나서 상승을 크게 한 케이스도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if to check the chart with divergence 이걸 다이버전스로 체크를 하면은 예 이제 you can predict the direction even a little. 그래서 하락이냐 상승이냐에 대한 그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는 거. 보통 이렇게 큰 하락, FTX 사태처럼 그런 게 나왔을 때 장기 홀더들도 움직입니다. 장기 홀더가 꼭 팔려고 움직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그 장기 홀더들도 뭔가 불안감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 같은 예,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FTX 같이 큰 사태가 나가면은 이동하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물량도 고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죠. The rebound from the previous 예, 15K. 그래서 이때 CDD가 요거는 분리시 다이버전스였고 24K에서의 요 CDD 값은 요건 베어리시 다이버전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라고 확정하기는 조금 약해요. 제가 볼 때 CDD의 높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조정이 왔죠. 그랬을 때 이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여기서 받쳐주는 매수세 추가로 올리려고 생각하는 자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 봐줘야지 의미가 있지. 여기서 이러면 무조건 하락이야. 여기서 이러면 무조건 상승이야. 이렇게 좀 속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So, there's a room for further gains as RSI is still overheated. 그래서 여기 보시면 RSI가 오버히트 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오버히트는 요 자리 21에서 22K 장도 자리에서도 이미 나왔었어요. But this is not the basis for buying on the spot.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살 자리는 아니래요. 이 사람 말로는. 이거는 매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자리는 조정이 좀 받고 올라갈 자리다 라고 해서 예, 한 21,500불, 2만 불 정도까지 이분은 지지 자리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는 예, 조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조정의 크기나 깊이 이런 거는 그때 나올 수 있는 매수세나 추가적인 지표들에 따라 다르겠다. 그래서 매수세가 받쳐줘 버리면 조정이 깊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가 예, 조정 자리다는 많이들 볼 수 있는 거였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1월 31일 코인루팡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FOMO is starting. 그래서 우리가 FOMO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SOPR을 통해서 알 수가 있대요. SOPR이 뭐였죠, 여러분? Spent Output. 잠깐, 나도 왜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예. 그래가지고, 스펜트,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스펜트. 이게 그래서 뜻이 뭐였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스펜트하는 보내고 있는 UTX로 보낸다는 말은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뭔가 끊어내는 겁니다. 클로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때 평균적으로 익절인지 손절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시간짜리 UTXO 이동은 없애고 보정한 게 ASOPR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7일 이평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그래서 SOPR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는데 1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평균적으로 익절하고 있네요. 1이 안 되면 평균적으로 손절하고 있네요. 그래서 쇼트텀 홀더 거 보고 STH, 롱텀 홀더 거는 LTH로 해서 보고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보정 먹인 걸 ASOP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SOPR이 1이 넘어가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익절하고 있다. 그래서 인크리징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 오른 자리에서도 SOPR은 떨어졌어요. 요 자리, 마지막에.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Those who missed the price increase are now making purchases. 그래서 이거를 FOMO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의 상승을 놓쳤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서야 사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It was sold by people who bought it cheaply for the short period of time.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입점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2020년 8월하고 유사하다. It seems that people who couldn't buy it cheaply feel FOMO and participate. So, 싼 가격에 못 샀던 사람들이 FOMO가 와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this may mean short-term highs and subsequent adjustment because it's not smart money 라고 하네요. 네. 쇼텀 SOPR이 줄고 있다는 건 요거는 평균적으로 쇼텀 머니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지표인데요. 이 쇼텀이라는 건 155일 미만 구간을 다 잡아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최근엔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평단이 높게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SOPR 값은 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PR이 쭌다는 것은 최근에 이 쇼텀 홀더의 분율이 확 붙었다라는 걸 의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는 이 자리에서 왜 조정이 와야 했는지를 좀 필연적으로 설명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장에서 이러한 가격은 오르는데 쇼텀 SOPR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온다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조정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고 미리 팔 수는 없겠구나. 요거는 이렇게 역상성이 보일 때 팔 수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선빵으로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상승장에서 조정을 판별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쓰임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요번 조정이 왔을 때, 그 조정 전에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요 코인루팡님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DD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때마다의 깊이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을 때 클로즈를 어디서 할지는 보여주지 않고, 다만 그러한 다이버전스, 롱을 끊고 숏을 칠 때, 숏을 끊고 롱을 칠 때, 그런 다이버전스의 CDD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거. 네,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요게 다시 이제 물려서 닫히면은 조금 중장기적인 상승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표의 추이도 잘 보는 게 좋겠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조정이 깊지 않았을 때 아마 물려서 닫힐 거지 조정이 깊어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들을 보면서 좀 중장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지표들 보면서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